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토부는 당초 이달 21일 시행할 예정이던 2020년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을 4월 이후로 잠정 연기한다고 지난 3일 밝혔습니다.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조치로 바뀌는 시험 일정은 최소 1개월 전 별도 공지하고 앞으로 공고되는 일정에 응시가 불가능한 수험생에게는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수수료를 100% 환불 처리합니다. LH는 지난 3일 코로나19 경제 활력 지원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이에 전국 3,327곳 상가를 대상으로 임대료 4분의 1을 깎아주고 대구, 경북 지역 임대 상가는 임대료를 50% 인하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 23조 6천억 원으로 예정된 투자액 중 5조 3천억 원을 상반기 중 집행해 건설 경기 활성화를 견인하고 매입 임대주택 매입 잔금 지급 시기도 앞당겨 연내 약 2천억 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3일 국토부에 따르면 아파트 감리자의 공정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주택건설 공사 감리자가 마감공사의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정에 대해 시공자가 예정 공정표대로 공사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공무원 필기시험, 소방공무원 시험은 물론이고요. 감정평가사 자격시험까지 모두 이미 연기가 됐고요. 건축사 자격시험 또한 잠정적으로 연기가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험 일정이 연기가 되면서 수험생들의 이 혼란이 적잖이 예상되는데요. 이런 일정들을 꼼꼼히 챙기셔서 놓치시는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자, 저에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전문가분들과 꼼꼼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02-3153-2668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에 0110번으로도 간략하게 지금부터 메시지도 남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유익한 시간 끝까지 함께해 보시죠. 그럼 본격적으로 부동산 올인원 출발할게요. 네, 부동산 올인원 이 시간 이끌어가 주실 분 모셨습니다. 예성필가의 이호종 부장님 함께 할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부장님께서 강의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오늘 강의 주제에서 여러 부동산 대책을 이 두더지 잡기 게임에 비교해 주셨습니다. 무려 19번째 두더지 게임, 그리고 이어서 더 무섭고 또 두려운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슈 진단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주제가 좀 재밌습니다. 네, 제가 뽑으면서도 좀 재밌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일전 시간에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어떤 프로 선수, A 선수와 B 선수의 관계로 대응을 했었죠. 그래서 한쪽 선수가 일방적으로 18번을 이겼는데 19번째도 과연 그 승률을 어떻게 다만 몇 %라도 올릴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점을 주제로 한번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죠. 우선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더지 게임이라고요. 두더지 한 대 뿅망치로 잡으면 아프면 쏙 들어가죠. 그리고 다른 쪽에서도 튀어나오고 또 그쪽 때리면 또 숨고 또 나옵니다. 지금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 핀셋 정책 자체가 이런 풍선 효과를 오히려 유도할 수도 있다는 말씀도 같이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 두더지 게임에 비유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 19번째 두더지가 과연 어디서 튀어나왔는데 수용성이죠. 튀어나왔는데 두더지를 때려잡았을 때 어떻게 될 건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간과하셨던 부분 그리고 제가 봤던 좀 무서운 뉴스에 대해서 같이 겸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2월 20일 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그렇게 벼르고 하다가 발표를 한 대책이 나왔습니다. 근데 대책이 그렇게 강력하거나 우리가 움츠러들 만한 깜짝 놀랄 만한 대책은 아니었던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대책 내용을 보면은 우선은 조정 대상 지역을 추가 지정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말 그대로 수원, 용인, 성남, 수용성 세 군데가 풍선 효과의 진원지다 해서 급격하게 어떤 상승폭을 이뤄냈다고 해서 좀 주목을 했었는데 그 주목한 지역은 우선 1차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을 확대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맞불 작전이라고 하죠. 어떤 산불 크게 번질 때
앞에서 미리 불을 질러가지고 그 확산세를 멈추게끔 하는 그 맞불 작전을 놨는데 그게 이제 안양 만안구와 경기도 의왕시까지 확대 적용이 된 걸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리 풍선 효과를 차단하겠다는 내용도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의 어떤 규제를 추가적으로 더 이제 늘렸습니다. 그게 LTV를 축소했고요. 기존에는 60%까지 대출 나오던 걸 9억 원 이하분은 50% 대출밖에 안 되도록 우선 잠궈놨고 9억 원 이상 초과분은 30%밖에 대출이 안 되도록 우선 잠궈놓은 사항입니다. 근데 조정 대상 지역의 확대 적용 그리고 기존에 있던 조정 대상 지역의 이런 LTV 10% 정도 낮췄다고 해서 과연 적용받을 수 있는 그 세대가 몇 세대나 될지도 저는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신규 조정 대상 지역 앞서 말씀드렸던 이 5군데를 제가 파악을 해봤더니 매매가 대비 평균 전세가율이 70%에 육박하는 실수요자들의 어떤 거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쪽에 대출을 잠궈놓는다? 이거는 결과론적으로는 실수요자들, 내가 집을 사서 그 집에 그냥 뭐 몇 년 동안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집을 못 사게 하는 정책밖에 안 된다.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엔 실수요자는 영향을 받죠. 대출이 안 나오니까요. 내가 지금 돈 한 3억, 4억 모아가지고 한 3, 4억 더 대출 받아서 어떤 집을 사고 싶은데 그 살 수 있는 집에 대출 한도를 내려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왔으니 잠깐 정체기가 올 거고요. 기존에 주목을 받았는데 또 뭐 어떤 추가 지정이 됐다고 해서 이 투자자 마인드를 꺾을 수는 좀 없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말랑말랑한 대책을 19번째 대책이라고 공표해가면서까지 내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원래는 굉장히 좀 타격을 줄 만한 또 풍선 효과를 불러일으킬 만한 직접적인 영향을 줄 만한 대책을 준비를 했겠죠. 근데 시기가 시기인 만큼 녹록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4월 15일 날 큰 행사가 하나가 있죠. 이 행사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뭐 축제라고 해야 될지 어떤 시점이 있는데 총선이죠. 이 총선에 이 불필요할 정도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서 지역 민심도 고려를 해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올랐다고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직접적인 타격을 줄 만한 대책을 내놓기가 좀 힘들었을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잡기는 잡아야죠. 수용성의 풍선 효과가 일어나서 항상 핑계는 똑같죠. 실수요자들이 집을 1주택을 가져야 되는데 투기꾼들 때문에 못 잡는다라고 정책을 펼치는 명목은 좋은데 실제로 타격을 받는 건 실수요자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여주기는 해야 됩니다. 무슨 대책을 냈고 이 동네, 내가 규제를 앞으로 시행할 동네에 어떤 흐름은 내가 정치를 시켜놔야 되니까 끝판불부터 꺼야죠. 우선은 끄자는 정부의 방침이 220 대책이 중점이라고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조정 대상 지역 제가 좀 약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더 무서운 게 코로나입니다. 지금 현재는 부동산 시장이 지금 꽁꽁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 앞으로 좀 지속이 될 것 같고요. 사람이 아예 외출이 지금 두려워질 만한 상황 정도로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은 정책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이 질병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총선이 어느 정도 결과가 나타나면은 그 이후에 추가로 20번째 대책이 나올 만한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9번째 두더지 망치를 때렸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만약에 코로나의 영향이 없다고 해도 수용성이 과연 급격하게 하락세를 기록을 할까? 저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망치를 세게 때려야 두더지가 들어가는데 세게 때리려고 하다가 손에 힘을 빼가지고 톡 건드리는 수준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수용성도 급격하게 아래로 확 꺼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버틸 만큼 버티다가 더 센 규제를 통해서 완전히 집어넣으면 다른 쪽에 풍선 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건 제 예상이니까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약에 수용성이 잠잠해졌다. 2월 20일 날 본인들이 얘기하기에는 좀 강력한 대책이다. 19번째 대책을 써서 풍선 효과를 잡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쨌든 또 잡았습니다. 또 추가로 잡았죠. 이번에는 확대 적용해서 기존에 언급되지 않았던 안양시 일부와 그다음에 의왕시까지 손을 댔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저희가 19번을 겪어봤습니다. 또 겪고 있습니다. 다음 두더지는 어디서 튀어나올지 예측을 해봐야 될 텐데요. 저는 왜 누차 말씀드리지만
규제를 쓰려면은 강력하게 규제를 쓰든가 아니면 전체 다 그냥 내가 지금 이 지역이 땅값이 너무 오르고 집값이 너무 오르고 뭐 전체적인 상황이 지금 뭐 실수요자들이 전혀 뭐 돈을 10년 동안 모아도 집 한 채를 제대로 못 사는 경우가 됐으면은 그냥 이 수도권 전체를 다 그냥 투기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먼저 발표를 하고 실수요자들이 편하게 집을 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안 그러죠. 저도 왜 안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강하게 때렸으면 좋겠고 아니면 그냥 전체적으로 다 때렸으면 좋겠는데 안 그럽니다. 안 그러기 때문에 옮겨갈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옮겨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번째 대책이 아무리 강한 대책이 나온다고 해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나서 망치를 두들기기 때문에 다른 쪽은 또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는 무슨 대책을 쓸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와중에 저는 조금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일부러 올리는 거 아닌가? 항상 제가 시장의 어떤 동향을 바라볼 때는 수요와 공급의 예측을 먼저 통해서 가격 상승의 어떤 지향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제가 파악을 하게 되는데 발표가 또 소리 소문 없이 난 게 있습니다. 이 부실 벌점제라는 얘기가 입법 예고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 국회에서 아마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2022년 2월부터 이 건설사들, 메이저 건설사, 중견 건설사 할 거 없이 모든 아파트를 분양하고 지금 예정을 하고 있고 어떤 분양을 기다리고 있는 아파트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벌점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부실 벌점제의 내용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어떤 건설사, 메이저 건설사 한 군데가 어떤 현장 한 군데 사고가 하나가 터졌습니다. 근데 그 사고 하나에 대해서 당연히 사고가 있으니까 제재를 해야겠죠. 벌점을 내려야 됩니다. 근데 그 건설사가 이 분양할 수 있는 내가 지금 분양을 진행하고 있고 시공을 하고 있는 현장이 한 100개 정도가 돼요. 그럼 벌점이 한 현장에서 만약에 3점짜리 벌점이 나왔다 그러면 이 시행사, 그러니까 시행사 주체에 대한 벌점만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개 현장을 운영하고 있으면 100개 현장에 대해서 그 3점을 다 분산해가지고 적용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 한 현장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그냥 그 시행사 자체적으로 3점을 그냥 통째로 벌점을 부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한 가지 잘못만으로도 이 100개의 현장이 전부 다 올수도비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자는 좀 강력한 대책이 나온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건물을 한 3분의 1 정도 지었어요. 아니면 요새는 그렇죠. 토목공사를 하기 전에 선분양 제도가 일상화가 돼 있기 때문에 청약을 먼저 받고 청약금 먼저 받고 계약금 먼저 받고 그다음에 어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일정 부분 올린 다음에 중도금으로 전환을 하고 그다음에 중도금 어느 정도 다 지어진 다음에 입주 시점에 맞춰가지고 잔금 대출로 전환해서 입주를 해서 건설사는 먼저 자금을 조달받은 다음에 건물을 짓고 그다음에 입주민들이 들어와서 살게끔 먼저 돈은 받고요. 이 자금 조달의 체계가 딱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자금 조달 자체를 끊어버리겠다는 발표, 좀 강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차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고요. 왜?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층간소음도 없앨 수가 있고요. 정부에서 어떤 건설법에 따른 규제를 조금이라도 미치지 못하는 건설사에 대해서 철퇴를 내리겠다는 방향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일상적으로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이 공급이 지금 없어가지고 허덕이는 이 마당에 꼭 지금 시행을 해야 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가뜩이나 공급이 없고요. 재건축, 재개발 전부 다 막아놨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해서 건설사들이 토지 매입이나 어떤 개발에 대한 그 투자를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앞으로 더 짓지 말라고 공표를 하는 겁니다. 잘못하면 나한테 찍히면 너희 앞으로 분양 못할 줄 알아 이런 엄포라고 좀 들리기도 하는데요. 만약에 이에 법이 시행돼가지고 현재 기준에서 이제 미래에 적용될 기준을 적용을 한다. 그러면 국내 그 시행평가에서 1위에서 20위까지 이제 메이저 건설사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메이저 건설사의 전체 현장 75%가 마비될 우려가 충분하게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게 건설사는 이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겠죠. 당연히 선분양을 막아놓고
너희가 능력 되는 대로 너희 벌점을 맞았으니까 다 지을 때까지 우리가 감리할 거고 그때까지는 민간인한테 분양 못 해라고 해버리면 자체 자금으로 건물을 다 지을 때까지 우선은 운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때까지 이렇게 한 적이 없었죠. 그러니까 공급을 전면 제한하겠다라는 어떤 엄포성 대책을 지금 시행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제 무서운 얘기입니다.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공급은 막아놨습니다. 집값이 오르는 이유를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는 좀 이게 시장 상황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엉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은 있는데 투자할 데는 없죠. 재테크 안 하는 사람도 없고요. 재테크 못하는 분들은 계시지만 할 능력이 있는데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최소한의 적금이라도 들어놓고 최소한의 뭐 어떤 연금이라도 들어놓는 시대니까요. 자, 보겠습니다. 재테크 상황을. 2018년 1월에 우리나라 최근 증시에서 고점을 찍었습니다. 한 2,500선을 초과해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호황기에 있었는데 이후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로 급격하게 또 떨어지는 추이를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추이를 한번 보자면요.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내리막을 걷고 있죠. 어떤 테마주라든가 뭐 특별한 뭐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시가총액은 빠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20% 이상이 지금 주식시장에서 증발을 한 상황이고 이 원인은 좀 말씀드리기 좀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정책입니다. 기업 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노동자 위주의 정책 개편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재벌을 혼내주겠다는 얘기 정부 초기부터 나왔었죠. 그래서 대기업을 해체시키고 대기업에 어떤 뭐 불이익을 주고 노동자들 위주로 어떤 정책을 개편해서 계속해서 시행을 하겠다. 최저임금이 뭐 10% 이상씩 이제 인상이 됐고요. 2번이나 올해는 좀 주춤하긴 했습니다만 말 그대로 기업을 옥죄기 때문에 대기업이 위축되면은 대기업만 위축되는 게 아니죠. 중소기업이 1차적으로 대기업과 협력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이 먼저 타격을 받게 되고요. 중소기업이 일감을 주던 소기업들은 파산을 면하지 못하는 현상까지 일어났기 때문에 이 대기업 자체에서 투자를 꺼린다고 해서 대기업이 망하진 않죠. 해외로 도망을 갑니다. 국내에 돌아다니는 투자 자금이 부족해지고 국내에 일자리가 없어지고 인프라가 점점 바닥이 내기 때문에 누가 주식 투자를 할까요? 국내에다가. 첫 번째, 주식이 왜 시총이 증발을 해서 우리 투자자 한 군데가 좀 이렇게 어려운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그에 대비해서 그러면 주식시장이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 현금을 어디다 묻어놓을 거냐. 가장 안전한 건 금입니다. 여러분들 다 좋아하시죠? 저 얼마 전에 금 한 돈을 살려고 봤더니 30만 원에 육박해가지고 돌잔치 가기도 이제 무서워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금 시세 보시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2018년 1월 기준으로 급격한 인상폭을 보입니다. 안전한 자금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주식시장이 무너지고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돈의 가치도 점점 낮아지겠죠. 돈의 가치가, 우리 돈도 물건입니다. 다른 나라의 어떤 물건을 살 때도 필요한 거고 물물 교환의 개념으로 봤을 때 돈도 가치가 있거든요.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돈을 버리고 금으로 바꾸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국내 금 시세가 급등을 하는 현상이 먼저 발생을 했고, 두 번째는 우리 돈이 불안하니까 미국 달러로 환전을 하겠죠. 미국은 그래도 경제가 기조가 좀 건전하다고 판단이 됐고 성장은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2018년 1월 기준으로 달러 환율도 급격하게 상승을 합니다. 우리 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가지고 있어도 내 현금이 현금으로서의 노력을 계속해서 그 노릇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계속 바꾸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유동자금. 그렇다고 뭐 예금에 투자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1%가 넘지 않는 예금 상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0.4%라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2017년, 2018년에 물가 상승률을 대비해 봤다 그러면 예금을 만약에 들어놓으셨던 분들은 마이너스 수익을 보셨겠죠. 예금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라에다가 조공을 바친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은행 상품도 완전히 망가진 상황이고요. 그러면 내가 재테크를 꿈꾸고 있다. 뭘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부동산이죠. 최근 3년간 부동산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첫 번째는 시장 상황의 악화로 인해서 재테크할 곳을 찾기 힘들어진 현금 부자들이 움직일 곳이 부동산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달러 올랐고요. 금 올랐고요. 돈은 계속 빠져나가고 국내에서 이제 투자 금액은 계속 빠져나가니까 경기는 더 안 좋아지고요.
투자를 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 겪어봤기 때문에 부동산이 올라간다는 걸.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투자할 곳도 지금은 없죠. 이 쏠림 현상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우선 경기 회복밖에 없는데 당분간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악재가 큰 게 하나가 터졌기 때문에 저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 와중에 공급을 완전히 잠궈버리겠다는 발표가 나왔는데 크게 이슈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직도 돈을 가지고 있는 재테크를 원하는 투자자, 그리고 집을 아직도 구하지 못하고 전세살이를 하고 있는 실수요층 숫자에 전혀 공급량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가요? 서울 및 수도권이요. 수도권 외곽에 인프라 구축되지 않은 곳의 미분양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고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공급량은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지금 뭐 분양가 상한제다, 재건축 못하게 한다 얘기가 많은데 산소길 떼버리겠다는 얘기고요. 말 그대로 선분양을 없애서 건설사의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위험한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시행사의 75%가 벌점제 대상 예정이라는 얘기는 75% 현장이 올스톱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역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과연 건설사가 그 후분양 시점까지 버틸 자금력이 되는지, 그래서 줄도산이 혹시나 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공포심까지 생기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신도시 택지는 다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과연 분양 일정이 언제 잡힐지 미지수로 빠져들겠죠. 정책은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좀 완고하고 강경한 정책이고 앞으로 실수요층들한테는 굉장히 좀 희소식입니다. 하지만 그 정책 공급 완전히 막아버리겠다는 얘기를 꼭 지금 했어야 될지 굉장히 좀 유감입니다. 예,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고요. 앞으로 부동산 상승세 계속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대책을 좀 잘 세우셔가지고 맞춤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부장님과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 20 부동산 대책까지 19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시장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여전히 풍선 효과는 기대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주택 공급의 차질까지 우려되는 만큼 만약에 20번째 대책이 나온다면 이러한 시장 전반을 살핀 그런 내용이 좀 나오기를 바라보고요. 자, 그래도 정보 체크 시간에 이 상황에서도 좋은 부동산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부장님 오늘 어디로 떠나볼까요? 네, 오늘은 관악구 봉천동입니다. 서울대 입구역 인근의 어떤 상가 건물, 수익형 상가를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네, 오늘 부장님과 딱 한 지역 소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호정 부장님과 함께 떠나볼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인데요. 2호선 서울대 입구역 주변에서 상가를 오늘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상가의 가격 살펴볼게요. 자, 시세는 약 6억 9천만 원에서 9억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월세를 생각하시면서 상가 투자를 좀 보고 계신 분들은요. 지금 이 시간에 주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관악구 봉천동의 상가입니다. 입지와 개발 호재 메리트부터 살펴볼까요? 네, 우선은 서울대 입구역 인근, 서울대 입구역이라 그러면 서울시 전체 지하철 노선 역세권 중에서도 유동인구가 10번째로 많은 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호선 라인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이고 주변은 다 아시다시피 유수 대학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서울대, 중앙대, 숭실대, 총신대 등 재적 학생 수만 8만 명에 이르는 유동인구,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젊은 층만 이동하는 게 아니죠. 직장인 수요도 굉장히 많은데 강남, 여의도까지 한 라인으로 전부 다 이동 가능한 업무지구까지 굉장히 이동이 편리한 지역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배우 수요가 굉장히 큽니다. 두 번째는 인근 대단지 아파트가 이 서울대 입구역 인근에 다 자리를 잡고 있고요. 총 수요 16,300세대, 인구 수로 따지면 한 3만 5천 명, 그리고 나머지 아직까지 입주가 예정돼 있는 지역이라든가 합치면은 거의 한 2만 세대에 가까운 배우 수요가 이 인근 상권을 전부 다 이용하는 수요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근에는 그 서울대 입구역 위주로 우선은 샤로스길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이슈가 될 만한 길이 지금 현재 상권 활성화 충분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어떤 젊은 층이 선호하는 상권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나머지 수요층, 직장인이나 조금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이 시장통 골목을 따라 내려오는 행운동 먹자골목촌을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뭐 저녁시간 이슈 될 만한 곳에 가보시면은 사람들 줄을 길게 서가지고 먹을 거 기다리는 웨이팅하는 장면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젊은 층의 수요와 그리고 중장년층의 수요까지 한꺼번에 이슈가 될 만한 어떤 상권 두 곳을 충분히 이제 품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일별의 유동 인구 보시면은 거의 꾸준하게 10만 명에서 11만 명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남부순환로변을 끼고 있는 교통편도 워낙에 많거니와 그 주변을 역을 이용해서 주변 배후지역까지 이동하는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유동 인구로 책정을 해봤을 때 굉장히 많은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걸 알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수익형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공실률 서울 내에서 1위입니다. 0.6%에 불과하고 공실률이 워낙에 좋고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나마 저렴하다고 생각되는 그 임대료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추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무려 연간 5.3%의 월 임대료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주목받고 있는 상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발 호재도 있습니다. 앞으로 유동인구가 더 늘어날 만한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신림선은 2022년에 개통이 예정돼 있습니다. 서울대 입구역도 당연히 경유를 하는 노선이 될 것 같고 서부선 경전철은 아직까지 착공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착공 논의 지금 계속되고 있고 연장 논의까지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의 가치 상승을 이끌어낼 만한 개발 호재도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상 시세 1층 구분 상가 기준으로 6억 9천만 원에서 비싼 쪽은 9억 원까지 매매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대 금액은 월 임대를 책정을 했을 때 보증금 8천만 원에서 1억 원 선에 보증금이 가능하고요. 임대 수익은 월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수익을 거두실 수 있습니다. 대출 금액은 3억 5천에서 4억 5천까지 가능하고 그렇게 따졌을 때 실투자 금액 2억 5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 정도면 이렇게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고 이슈가 될 만한 대로변의 상가를 구입하실 수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좀 확인 한번 해보시고 꼭 좋은 수익률 거두실 수 있는 좋은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서울대 입구역 근처니까요. 대학가의 수요 그리고 근처의 대단지의 수요와 함께 샤로스길의 수많은 유동인구까지 품고 있는 상가로 만나봤고요. 자, 좋은 부동산 소개해 주신 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와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 다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이호종 부장님의 정보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저희와 알차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부동산 투자에 도움드리고 좋은 부동산 소개해 주시려고 오늘 이분 나와주셨어요. 이해날 연구소의 김창모 본부장님과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투자의 꿀팁, 좋은 부동산 저희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두 지역 어떤 매력 가지고 있을까요? 네, 오늘은 서울 안에서 경제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장 이제 첫 번째로는 강남구에 위치해 있는 그 소형 주택을 준비를 해봤고, 그리고 강동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상업의 중심지이죠. 바로 그 중심에 위치해 있는 소형 주택을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살아 숨쉬는 지역, 활성화가 되어 있는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강남부터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오늘 김창범 본부장님과 첫 번째로 살펴볼 지역은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인데요. 9호선 분당선 지나는 선정릉역 주변에서 방 1개짜리 다세대 주택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가격 어떻게 될까요? 자, 시세는 약 3억 6천만 원에서 3억 7천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아마 설명해드리지 않아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더 잘 알아보시고 또 잘 이해하고 계신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강남구 논현동 입지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이제 첫 번째로 강남구 논현동으로 한번 가볼 건데요. 바로 이제 가장 가까이
역을 이용을 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선정릉역입니다. 선정릉역인데 그렇기 때문에 9호선과 이제 분당선을 이용을 하실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러한 이제 소형 주택에 투자를 했을 때 어떠한 수요층들에게 월세나 뭐 전세나 이렇게 안고 투자를 많이들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이제 수요층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 수요층이 굉장히 풍부한 곳 중에 한 곳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강남대로의 상업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인 수요도 굉장히 풍부한 곳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9호선 라인이죠. 바로 이제 신논현역에서부터 봉은사역까지 바로 이 봉은사대로가 신흥 업무 벨트로 형성 중에 있다라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이곳이 그 높은 업무 시설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이 개통되는 2015년 이후부터 착공하는 인허가 물건들, 빌딩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에 따라서 직장인 수요층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러한 지역 중에 한 곳이고, 그리고 강남하면 대표할 수 있는 업무 시설이 바로 이제 테헤란밸리입니다. 바로 이제 2호선 라인으로 이렇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곳 강남, 그러니까 2호선 라인이라든지 9호선 라인이라든지 이러한 직장인 수요층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수요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풍부한 곳 중에 한 곳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투자하는 물건들이 대형 평수가 아닙니다. 대형 평수가 아니라 이제 소형 평수이죠. 소형 평수인데 과연 이 소형 평수에 들어오는 수요층들, 가족 수요보다는 혼자 거주하는 1, 2인 가구층, 이러한 수요층에게 임대를 놓아야만이 어떠한 이제 기대를 얻어보실 수가 있는데, 서울 안에서 또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1인 가구의 수요층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4인 가구를 추월할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 층이 바로 1, 2인 가구인데, 서울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서울 안에서도 1, 2인 수요층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은 강남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소형 주택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제 공실률이 또한 낮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임대가라든지 임대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락하지 않는 지역 중에 한 곳이다. 그러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남구 논현동 하면은 24시간 동안 불이 꺼지지 않는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또 대형 빌딩까지 들어온다고 하니까 개발 호재도 궁금해져요. 또 어떤 것들 있을까요? 네, 이번에 이제 개발 호재를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호선을 타서 선정릉역에서 바로 코엑스까지 두 정거장이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코엑스 그 일대가 어떻게 개발이 됩니까? 바로 이제 GBC라는 사업으로 국제적인 업무 시설이 들어선다고 하죠. 바로 이곳은 이제 2014년도에 현대 측에서 건물을 매입을 하고 계속해서 사업 진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준 부분도 있겠고, 그에 따라서 2020년에는 착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3월에서 4월 정도에 착공을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완공은 2026년 정도에 완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송파와 아우르는 대형 어떠한 이제 인프라들이 들어선다고 하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자,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GBC 국제업무 복합 업무 시설은 바로 이곳이죠. 바로 이곳은 이제 지하 7층에서부터 105층까지 총 4개 건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층고 높이를 보게 되면은 569m. 그러니까 제2롯데타워보다 더 높은 층고를 가지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총 사업비로는 3조 7천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들어서는 어떠한 이제 인프라 시설들을 보면은 일단은 대표할 수 있는 업무 시설이 들어서고, 그리고 호텔도 함께 들어섭니다. 그리고 문화시설, 그리고 집회시설 이러한 것들이 들어서는데, 여기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바로 마이스 산업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이제 굴뚝 없는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산업이 마이스 산업인데, 세계 정상인들이 모여서 국제적인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창출되는 이익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관광 효과입니다. 관광 효과. 그에 따라서 이곳은 어떠한 회의를 하고 업무를 보고 관광을 하는 그러한 관광 벨트로 형성이 된다라는 부분. 그게 서울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고
서울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부분, 그리고 강남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경제적인 효과 그리고 고용 창출 효과도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인데, 특히 이제 고용 창출 효과는 착공 시작과 동시에 고용 창출 효과가 일어난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이렇게 굉장히 한국인은 물론이고 외국인들까지 어떠한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총 이제 5개의 노선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SRT가 들어서고 그리고 GTX 2개 노선까지 들어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지상부, 현재 지금 이곳이 차도이죠, 차도인데 그 지상부에는 대형 공원, 그러니까 강남 한복판에 대형 공원까지 조성을 함으로써 굉장히 관광적인 효과가 클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들까지 정리하고 왔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에 이렇게 개발 호재가 많은데 또 포인트가 소형주택 가져주셨잖아요. 가격 경쟁력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 지금 시세 어느 정도 될까요? 네, 강남권에서 계속해서 이런 이제 대형 어떤 아파트라든지 고가의 아파트라든지 계속해서 가격 상승세를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형주택도 결국에는 대형 가격 또는 이제 대형 고가의 아파트들 가격과 함께 동반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매매가를 말씀을 드리면은 3억 6천에서부터 3억 7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임대가로는 2억 9천5백에서부터 3억 5백만 원. 그리고 월세로는 보증금 3천에 월세 10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전세가라든지 월세가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바로 신축에 대한 희소성은 물론이고 꾸준한 수요로 인해서 이러한 임대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세로 투자를 할 시에는 6,500으로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월세로 투자를 하실 때에는 1억 5천에서부터 1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남이라는 지역의 메리트 때문에 꾸준히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빠르게 서둘러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궁금지신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셔가지고 가격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강남 지역에 투자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 위해 전략을 세워주실까요? 네, 마지막으로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남 국제업무복합지구가 들어서기 때문에 업무의 중심지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완벽한 생활 환경입니다. 완벽한 생활 환경, 교통적인 부분도 물론이고 상업과 문화시설, 그리고 이제 9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9호선과 그리고 분당선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강남하면은 특히 이제 삼성역 일대에 GTX가 2개 노선이 이미 계획 단계에 있죠. 그에 따라서 교통의 요충지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보게 되면은 1레인 가구에 대한 최적의 어떠한 입지와 그리고 주변 생활 인프라, 그리고 또 여기에서 설계적인 부분에서 건물 설계적인 부분에서 최적화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통과 호재 그리고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에서 함께했고요. 다음 지역도 공개할게요. 부동산 정보 체크 김창범 본부장님과 두 번째로 살펴볼 지역은요,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인데요. 5호선 강동역 주변에서 이번에 방 2개짜리 도시형 생활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 살펴볼게요. 자, 약 2억 5,900만 원에서 2억 6,800만 원까지 예상되래요. 자, 강동구 천호동 쪽이고요. 이 주변 환경 살펴보면서요, 이 지역에서 주요 업무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한지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번에는 강남 옆에 송파 그리고 강동, 바로 강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물건은 5호선과 8호선입니다. 5호선과 8호선을 이용을 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바로 이제 강동역입니다. 강동역 도보 약 3분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초역세권이 위치해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사실 이곳이 강남으로의 접근성이라든지 또는 그러니까 중구라든지 이쪽 종로구라든지 이쪽으로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강남으로의 접근성은 대중교통으로 약 20분대로 진출입을 하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이제 중구나 종로구, 대형 업무지구 이러한 지역으로는 한 30분대,
30분대로 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 수요층이 굉장히 선호할 수 있는 입지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번 물건이 5호선과 8호선을 이용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서울 안에서도 선호하는 노선이 있고 그리고 또 이용객이 많은 노선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5호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5호선은 서울의 업무단지를 주요 업무단지를 정차를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직장인 수요층이 굉장히 선호하는 노선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강동구가 계속해서 교통적인 호재가 두드러지게 발달이 되는 이유가 하나의 대형 고속도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2고속도로, 제2경부고속도로라 할 수 있는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2024년도에 완공을 예정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이 어디냐면은 세종에서부터 쭉 이쪽으로 와서 바로 이제 뻗어 나가는 이러한 노선인데, 자, 교통적인 호재가 부동산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교통이 편한 곳으로 인구는 몰리게 됩니다. 인구는 유입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기업이 유치가 된다라는 점입니다. 기업. 그에 따라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라는 점이죠. 이러한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입지적인 설명을 또 드리면은 이 지역, 그러니까 강동구에서 강남이라는 지역이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인데 이곳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이 된 곳이 있죠. 바로 천호역에서부터 강동역, 그리고 또 여기에서 천호 이 일대가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변화가 되고 있다. 그것도 어디서 변화가 되고 있냐? 바로 매물지 인근에서 변화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이제 둔촌 주공 아파트, 이제 일반 분양분이 지금 이제 그 분양을 앞두고 있는 굉장히 단군 이래의 최대 규모의 어떠한 이제 재건축 아파트인데, 지금 이곳은 이제 1만 2세대가 이렇게 이제 쏟아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의 꾸준한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상권이 계속해서 발달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일대다. 이렇게 입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에서 교통적인 메리트 다 가져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피스 라인이라고 불리는 5호선 근처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시하시는 강남과 또 서울의 중심인 중구로도 빠르게 이동 가능하다고 하니까 아마 직장인분들도 지금 관심 가지고 보실 것 같아요. 자, 천호면은 천호 뉴타운 개발 소식도 있잖아요. 개발 호재도 살펴주세요. 네, 매물지 인근으로 계속해서 재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이제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천호 뉴타운 사업인데, 사실 이곳은 구역 지정은 2003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발할 당시에만 하더라도 규모적으로 총 7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약 12만 평의 대규모 사업지였습니다. 그러다가 존치구역으로, 그러니까 해제가 된 구역이 총 4개 구역이 있고, 그리고 사업이 이루어진 구역은 총 3개 구역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개 구역이 지금 이제 관리처분인가 바로 직전인 구역도 있고, 그리고 이미 착공 들어간 그런 구역도 있습니다. 자, 이곳이 사실 이제 그 서울 안에서 어떠한 이제 그 생활에 있어서 기피 시설들이 굉장히 많았던 곳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노후된 그러한 건축물들, 그리고 생활에 있어서 기피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밀집 지역이 곳이 주거 환경으로 개선이 된다라는 점이죠. 아파트의 시설물이 들어서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오피스의 업무 시설이 함께 들어선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천호 재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이 일대가 계속해서 개선이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이제 천호 성내 재정비 촉진지구가 있습니다. 바로 아까 천호 재정비 촉진지구 바로 하단부에 또 하나의 재정비 촉진지구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그렇다면은 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비 촉진지구라 하면은 주거 환경은 물론이고 도시의 기능을 더 강화시킨다라는 그러한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자, 도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중심 장소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곳들이 바로 이제 어떠한 이제 개선 사업으로 인해서 어떠한 이제 그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들어선다고 하는데,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 천호역에서부터
바로 강동역 이 일대가 계속해서 어떠한 이제 주거시설도 물론이고 여기에서 상업시설 그리고 업무시설이 계속해서 확충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곳은 지금 현재로서도 어떠한 백화점이라든지 대형 마트라든지 생활 인프라들이 굉장히 잘 갖추어진 곳 중에 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선 사업으로 인해서 어떠한 이제 수요층들에게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입지적인 환경이 계속해서 개선이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강동이라는 지역이 업무 시설들이 계속해서 늘어난다고 하죠. 바로 이제 고덕 쪽에 대형 업무 라인이 들어선다고 하는데 그에 따라서 어떠한 이제 자족 도시로 형성이 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강동이라는 지역이 역 주변, 그러니까 총 17개 역세권 주변을 한번 따졌을 때에는 굉장히 저밀도 개발이 이루어진 곳이 많습니다. 용적률이 굉장히 낮다라는 것이죠. 용적률이. 서울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용적률이 17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강동구의 역세권이. 그런데 이곳들이 이러한 이제 고밀도 개발들로 인해서 어떠한 업무 시설과 그리고 또 여기에서 상업시설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고밀도 역세권 개발이다. 이러한 사업들까지 이루어지고 어떠한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곳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인프라가 탄탄한 지역이 바로 이 강동구 천호동이라고 하는데 이 상권이 더욱더 확장되고 더 커지고 있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고 투룸이에요. 가격 살펴볼까요? 네, 한번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이제 투룸 가격이죠. 바로 2억 5,900에서부터 2억 6,800만 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전세 예상가로는 2억 4천에서부터 2억 4,900만 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세로 투자를 할 시에는 1,900으로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월세 시에는 보증금 2천에 월세 9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안고 투자를 하신다면은 1억 900에서부터 1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강동구 천호동의 투룸 도시형 생활주택을요 2천만 원도 안 되는 1,000만 원대 금액에 여러분들이 투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 관심 있을 것 같아요. 전략 세워주시죠. 네, 전략 세 가지로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인근의 뉴타운 사업 그리고 재정비 촉진 지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 지금 현재로서도 천호역 일대 생활 인프라들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재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더욱더 기대가 된다는 점.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는 교통적인 호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천호대교, 올림픽대로 5호선, 8호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제2경부고속도로라 할 수 있는 서울 세종고속도로, 이러한 부분들로 있기 때문에 기업 유치가 굉장히 자유로운 곳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다양한 임대 수요층입니다. 이곳은 신혼부부 그리고 또 학생 수요층 굉장히 탄탄한 곳입니다. 그만큼 앞으로 이러한 이제 개발 사업, 교통적인 부분, 꾸준한 임대 수요로 인해서 굉장히 내재 가치가 높은 곳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가치가 기대되는 곳이었습니다. 강동구 천호동에서 투룸 도시형 생활주택 들여다봤고요. 자, 이렇게 핵심 지역에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무료 세미나에 꼭 참석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주제는 서울대 핵심 지역 소액 투자고요. 매주 화요일이죠. 그리고 금요일 오후 2시부터 무료 세미나와 1대1 무료 상담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화요일과 금요일에 여러분들 무료 세미나와 1대1 상담 참여를 원하신다면요. 02-3153-2668번으로 연락 주셔가지고 선착순으로 빠르게 예약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본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에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럼 오늘 김창범 본부장님 정보들 확인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TV 들어가셔서 C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 여기서 물러가지만 아래 전화번호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